네. 안녕하세요. 녹화가 되고 있나요? 제 소리가 들리나요? 제 소리가 들린다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저 혼자서 하는 마음속 동거 10년이면 사실혼 아닌가요? 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녹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현장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휴대폰 용량이 꽉 차서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날려먹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명의 친구들이 리액션을 해주는 그런 녹화였는데 그 두 명의 친구들 리액션만 담기고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도 리액션 해주지 않는, 그리고 현재 시각 9시 2분 세븐틴 인천콘 대기열 953번에 접어들어서 이 발표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발표가 원래는 이 발표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첫 번째 발표를 했던 것에서 주제를 빌드업을 했어요. 빌드업 한 번, 빌드업 두 번, 그리고 지금이 빌드업 세 번째입니다. 이 PPT의 본 제목은 전원우와 코난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예, 지난 이야기. 자, 제 최애 전원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세븐틴 입덕 루트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SNL 김상중 편에 출연했던 세븐틴을 보고서 이 아이들이 누구지? 하고 이제 무대 영상을 찾아보다가 마침 그 당시가 만세 활동기였어요. 만세 활동기여서 세븐틴 영상을 정주행했고 보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거예요. 이 다인원 수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M 카운트다운 데뷔 무대를 제가 봤었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데뷔 당시의 무대를 시청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을 붙이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뷔 무대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어차피 리액션 해줄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갈게요. 저의 실제로 무대를 위해서. 아, 이거 화질이 최선이구나. 따따따. 되게 말이야, 할 말이 많아. 따따따. 그건 말이야. 내가 좀 이상해. 말수가 적어져. 친구들이 다 걱정해. 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어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 아직도 조절이 안 돼. 내가 건너오지 좀 말래. 왜 자꾸 프런트하는 건데? 우리 다 어떻게 되지? 내 말은 너를 보고 싶어.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어깨 멈춤. 반갑다, 반가워. 마이크를 끄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또다시 그렇게 됐구나. 가족들하고 있구나. 반갑다, 반가워. 발표할 때 이 화면이 안 보여. 그래서 나 PPT만 보면서 발표할 거니까 혹시나 헛소리 하더라도 양해해주길 바래. 그리고 적절한 리액션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전원우란 아이를 무대 영상에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아이를 본 순간 제 인생의 햇살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한 햇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 평생의 최애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전원우를 좋아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청춘. 소리 지르면 상거지. 이런 식으로 잘만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젊은 청년 몸 안에 할아버지가 살아요. 그 뭐랄까. 젊은 청년 몸 안에 할아버지가 산다고. 너무너무 귀여워. 자, 이분의 대사를 보시면요. 청춘이네 청춘 소리 지르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자연만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좀 나이 든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쫑알쫑알 혼자 떠드는 거 보면 꽤 말수가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영혼이 조금 깃들어서 조금 구수하게 말을 할 뿐이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톤, 여유로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지. 차분하니까 마음에 들어. 하지만 이 남자 이렇게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팀 안에만 들어가면은 급격한 쭈구리가 되어서 12명이 말하고 있을 때 혼자서 이제 배경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쭈구리가 된 이 남자 계속 주의 깊게 신경 써야 되고요. 계속 신경이 집중되게 되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더 사랑에 빠지는 그런 미친 무한의 굴레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 남자가 좋은 이유 두 번째. 챌린지 영상이에요. 자, 이 팬싸 영상인데요. 어떤 한 팬분께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 챌린지 해줘라고 멤버들한테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정작 에스쿱스 따라하고 민규 따라하고 번호 따라하고 있을 때 혼자서 버벅이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챌린지 같은 트렌드를 따라갈 줄 모르고 제가 할 게임을 올곧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속도가 늦더라도 자기 길은 알아서 잘 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제 취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남자가 챌린지를 하지 않길 바래요. 챌린지란 문화 자체를 챌린지란 문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이 남자가 챌린지를 하면은 억지로 하는 경향이 살짝씩 엿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챌린지를 안 하는 이 남자가 굉장히 호감입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상인 피곤한 남자가 사실은 세계 최강 아이돌이었던 거임. 이 얼마나 갭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아이돌하는 격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해. 실력 굉장해. 아, 멋있어. 근데 잘생겼어? 근데 귀여워. 이 남자 저의 10년 최애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도의 매력 하나씩 톱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소 얼굴 맛은 굉장히 밍숭맹숭해요. 그러나 무대할 때마다 날이 서서 갭 차이가 오지고요. 친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말투가 웅냥냥 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필요할 때가 아니면 말을 아껴서 목소리 들을 길이 매우 적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미소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자동으로 부둥부둥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남자 안경값이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안경 썼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미모 덕분에 나의 첫사랑, 천년의 최애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안경 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마도 전원우를 10년 동안 좋아하면서 이런 취향이 고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남자 평생 동안 라식하면 안 돼요. 안경만 써야 돼. 난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전원우 매력. 이 남자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이 남자가 게임을 얼마만큼 좋아하냐? 바로 현재 공익 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 상황에서 주말에 시간을 빼고 T1 팬미팅에 혼자서 간 거가 목격담으로 떠요. 근데 첫 번째가 수목원, 두 번째가 이 T1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목격담, 수목원. 심지어 같은 연예인 아이돌 동료 두 분과 함께 수목원에 들렀던 사진을 자진해서 올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올린 것도 귀여워. 근데 T1 팬미팅에서 목격담으로 등장한 이것도 귀여워.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화롭고 아늑하고 고요하고 차분하고 낭만 있고 여유 있는 이 모습 너무너무 제 스타일. 이 남자는 자신의 삶을 말랑하게 살 줄 압니다. 너무너무 호감이고요. 그래서 이 남자 이 뒤에 수목원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포스팅을 남겼어요.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수목원 사진을 올려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올해 제 생일도 캐럿들 모두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볼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공익 요원 남자가 당장 이 사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꽉 끌어안고 안아주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범죄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만 부둥부둥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무해한 남자 평생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전원우를 사랑하는 네 번째 이유. 이 웃음 포인트가 정말 귀엽습니다. 이 웃음을 지을 때 약간 팔자 주름이 위로 올라가면서 콧잔등이 위로 쏙 올라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이 모습이 약간 옅? 말로 하자면 옅 같은 웃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점. 이 남자는 평소에 오른쪽 같은 얼굴을 하고 삽니다. 사실 저것도 별 생각 없이 짓는 표정인데 그마저도 너무 냉한 그런 차가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다? 왼쪽 부익 고양이다. 따라서 이 남자를 덕질하면 무뚝뚝한 깜고냥이와 부익 회고냐미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퐁당퐁당 맛있는 조합입니까? 사실 허거예요. 홍탕백탕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맛있고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한 짤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전원우의 이제 스토리에서는 저렇게 위처럼 아주 멋있는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사실 근데 이제 덕질을 하다 보면은 이 밑에처럼 친한 친구만 볼 수 있는 머드칠한 이런 바보 같은 깜찍한 호기심 많은 여유 많은 이 고양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남자 정체가 대체 뭐임? 하면서 살다 보니 1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냥 눈 깜빡하니까 10년이 지난 거랑 다름이 없어.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딱히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PPT를 만들면서 어거지로 내가 이런 부분을 좋아했지 라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네다섯 번째까지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어떤 사람이 원우가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존재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원우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년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동거 상태고 사실상 사실혼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원의 존재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 저는 전원후의 날렵한 이목구비 플러스 둥그란 이미지 분위기가 겹쳐져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듣던 사람들이 너 그냥 각진 두부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각진 두부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원우랑 닮은 여러 아이돌들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 전원으로 돌아온 격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각진 두부상 전원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남자 어딘가 찐땀이 매력이 있습니다. 아까 머드칠한 사진이나 부익 고양이 모습이나 약간 혼자서 T1 팬미팅 가는 모습이나 혼자서 노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깜찍한 모먼트들이 정말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자 본업 천재, 연습생 시절 춤으로 A반을 씹어먹었던 바로 아이돌 인재였고요. 하지만 본체는 순둥이다. 본체는 순둥이다. 그래서 실력으로는 뒤지지 않지만 일상 속에선 어딘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아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발표 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코난 좋아하는 건 왜 뺐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원우를 포함해서 3명의 제 최애들을 더 소개하면서 공통점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2D 캐릭터를 넣기가 뭔가 좀 그렇기도 했고 사실 제가 코난을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이거 어제 발표하면서 몰매 맞았는데 아니 저 진짜 다 듣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거든요. 죄송한데 이러면서 대체 어디서 확신을 못 얻고 있는 거죠? 아니 그니까 내 말이 아니 님은 입덕이 아니라 이미 코난 씹다쿠세요.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좋아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 저는 정말 간단한 문화 소비의 형태로서 코난을 좋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난 정말 코난을 진심 덕질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제 어제 봤던 친구들한테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몰매를 맞았죠? 너는 코난을 사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PPT에서는 제가 코난을 사랑하는 게 확실한 이유로 말만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어제 다 인증받았으니까. 자, 제가 효과음 진짜 개킹받아. 제가 코난을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외삼촌을 따라서 초딩 때 처음 봤던 극장판이 침묵의 15분이란 극장판이었고 이때 이후로 극장판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물론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종종 보긴 했었는데 극장판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할로윈 시즌을 맞아 할로윈의 신부라는 극장판을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간도 있는데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 발로 처음 혼자서 극장판을 보러 가버리고 맙니다. 자, 저의 이게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부터 코난을 진심 덕질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판을 보고서 너무 감명 깊게 본 나머지 다음 연도에 개봉한 흑철의 어영 극장판을 찾아서 봤습니다. 이 극장판 자체가 이제 전년도 극장판 예고 쿠키 영상에서 오랜만이다 쉐리 뭐 약간 이런 대사로 진이 한마디를 딱 던지면서 극장판 흑철의 어용 대개봉이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검은 조직이 하이바라의 정체를 깨닫고 나서 하이바라를 납치해서 코난이 구하러 간다. 이 스토리 예고를 본 순간 어떤 누가 안 보러 가겠습니까? 솔직히 30년 동안 코난을 봤으면 이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서 제 발로 또 보러 갑니다. 보러 간 나머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하고 여운이 길게 간 나머지 혼자서 6회차 관람을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흑철의 어영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명 깊었던 나머지 나는 또 다음 연도 극장판도 봐야지 하면서 이제 쿠키 영상 기다려요. 그렇게 흑철의 어영 쿠키 영상을 보고 난 저는 마주하고 맙니다. 궤도 키드가 등장하는 $100만 펜타그램 예고를. 솔직히
궤도키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 하거든요. 코난 씬에서는. 아, 궤도키드가 나오면 무조건 보러 가야 돼. 이건 솔직히 불멸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러 간 이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도 6회차 관람을 혼자서 뛰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감명 깊게 보니까 어떻겠어요? 다음 년도 극장판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년도 극장판, 그러니까 올해 개봉한 서관의 잔상을 또 혼자서 보러 갔습니다. 서관의 잔상을 또 혼자 보러 가서 5번을 혼자서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설산을 뛰어다니는 강원도, 그러니까 정확히 로컬라이징 전 일본판에서는 나가노 현경의 경찰들이 설산의 액션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한 형사님께서 애꾸눈이 된 스토리를 풀어나가. 이거 솔직히 바로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남자도 아닌 나이가 조금 든 형사님께서 왜 애꾸눈이 되었을까? 이것도 너무 궁금하지만 이 남자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이 예고편에서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모리코고로가 우는 게 예고편에 나왔어요. 이건 보러 가야지 하면서 봤다가 또 5번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영화를 여러 번 보러 가다 보니까 CGV VIP 1년차를 달성하게 됩니다. 제가 CGV VIP가 될 줄 몰랐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라 죽어간다는 우리 영화 산업 제가 코난으로 살렸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코난을 너무 재밌게 본 나머지 저랑 같이 코난 볼 사람을 매번 열심히 물색을 하는데 사실 코난 요새 전개 과정이 너무 극악무도해서 보러 가려고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이 발표를 들어줬던 친구들한테 영업을 조금 한 바가 있습니다. 코난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자, 다음 제가 코난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2번째 이유. 제 잡탕밥 계정입니다. 하지만 탐라를 보시다시피 전부 다 코난밖에 없죠. 이 잡탕밥 계정에는 요새 유행한다는 보이즈 플래닛, 각종 밈, 야구 씬에 대한 이야기들과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하지만 이 탐라 코난으로 점령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난을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던 이유가 이 잡탕밥 계정에서 덕질하는 이게 진짜 코난을 덕질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세븐틴을 10년 동안 좋아하면서도 트위터를 가입하지 않았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트위터를 가입을 했거든요. 세븐틴 계정을 파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코난 전용 계정이 따로 없는데 이걸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 이치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겠거니 하고서 이제 문화의 소비 형태로서 코난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사실 말만 이렇게 하지 할 건 다 했어요. 코난 30주년 전시회 혼자 보러 가서 바인더 사고 굿즈 사서 모으고 최근에 개봉한 극장판 서관의 잔상 굿즈도 사고 국제전자센터에 친구랑 같이 가면 코난 굿즈만 사고 온라인으로 코난 굿즈 배달도 시켜보고 친구들을 끌고서 이제 정확히는 친구들을 데리고서 롯데월드와 코난이 콜라보를 할 때 같이 보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그러고 이제 저는 코난을 보기 위해서 티빙을 가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예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나나민박 이런 것도 세븐틴이 출연해서 보고 막 한 거지. 사실 예능 같은 것도 별로 재미없고 유튜브 보는 낚시로 살았는데 오로지 코난 이거 하나를 보기 위해서 OTT 티빙이라는 걸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한다는 보이즈 플래닛도 깔짝이야 보고 세븐틴 승관이가 출연했던 호구들의 감방 생활도 조금 보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코난을 봐요. 그냥 계속 코난만 보는 거야. 제가 왜 코난을 좋아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 이렇게 해서 코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과연 니네들이 보기에는 내가 코난 입덕인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극장판을 이미 5번씩 다 회차 관람하는 것부터 이미 입덕인데? 그래, 그건 진짜 재밌었으면 그럴 수 있다. 저도 코난을 보기 위해 이 목적성으로 티빙을 가입한 순간 당신은 이미 고민할 시기는 지났어요. 정말 몰매를 맞았습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정말 몰매를 맞았고요. 하지만 다 맞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덕 부정기를 3년이나 겪은 바보 같은 인간이었고요. 코난 덕질하고 있습니다. 코난 입덕한 지 3년 전이고요. 지금도 열심히 코난을 사랑하는
진성 코난 덕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나무위키에 입덕 부정기를 검색해봤어요. 입덕 부정기에는 무슨 증상을 겪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건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입덕 부정기가 맞는 말이에요. 전 근데 이걸 3년 동안이나 한 거임. 정말 시간 낭비 제대로 했다. 진작 인정하고 덕질개나 파서 행복한 코덕이나 삶을 살았으면은 훨씬 이 삶이 윤택해졌을 텐데 말이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3년 동안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 사랑을 인정을 하고 코난 덕질개를 파고 말았습니다. 저 이제 트위터에 코난 덕질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난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 요약을 하자면 쫓고난 몸으로 천지를 날아다니며 일관성 있게 뛰어난 추리 실력으로 범인을 잡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바보처럼 구는 모습이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고쇼 작가님 원화에서만 이 코난 안경의 진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탁한 색감에서 비롯된 코난의 안경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저는 날렵한 이목구비에 둥그런 생김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발휘할 땐 세상 멋있는데 현실로 내려오면 웅냥거리는 이 모습도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사람과 한 캐릭터 둘 다 안경 착용이 기본값인 게 정말 느낌이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둘의 찐따미, 너드미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전원우와 코난의 상관관계란 대체 무엇일까? 전원우가 나의 남자라면 아무래도 코난은 조카 같다고나 할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제 전원우를 안 지가 이제 10년째고 덕질한 지도 10년째인데 17살짜리 고딩을 아들이라고 두기도 좀 뭐하잖아요. 실제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나 혼자만 생각하는 사실혼인데 그래서 17살짜리 아이를 차마 제 아들이라 부를 수가 없어서 조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특이 케이스로 시니치 그러니까 본체의 형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안경을 안 썼고요. 지 잘난 맛을 너무 알아. 지가 잘난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막 티를 팍팍 내. 미라나 뒤에 있어. 내가 지켜줄게 하고서 추리를 빡 한 다음에 미라나 나 돌아왔어. 정말 멋있었지? 하하 하는 게 아, 조금 별로야. 근데 이제 코난일 땐 어떠냐. 이 아이 일단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고서 미라니 누나 이거 뭘 것 같아? 얼렐레 난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상 추리 떡밥은 다 던져주고 자기가 자진해서 제 발로 앞에 나서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모리코고로 유명한 탐정 뒤에서 탐정 아저씨의 목소리를 빌려서 열심히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본체였으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추리할 수 있었을까? 뭐 약간 이러한 후회를 남기거든요. 이게 조금 저에게 심장을 아련하게 만들면서도 마음에 드는 부분으로 다가와서 저는 시니치의 형태보단 코난의 형태를 더 좋아한다. 그냥 코난 본체만 있었으면 좋겠어. 정확히는 코난 본체가 존재하면서도 코난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고효 작가님께서 안 해주시겠죠, 당연히.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난이 너무너무 좋고요. 전원도 너무너무 좋고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상관관계 둘 다 안경을 썼고 귀엽고 찐땀이 있고 각진 두부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에 윤리적 요소랑 소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빼긴 뺐어요. 네. 저는 이제 유명하지는 않지만 약간 마이너 기질이 있고 메이저 속 마이너를 파는 약간 혼대병 기질이 있기 때문에 완전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약간 덕질 연대 얘기를 한번 말해볼까 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타쿠였기 때문에 오타쿠가 아닌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척 언니 집에 가서 코믹 메이플스토리 11권을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 저는 오타쿠가 돼 있더라고요. 인정.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좀 좋아했고요. 네. 코믹 메이플스토리 하다가 진짜 메이플스토리 게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믹을 뺐네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뭐 이런 영어 실화 웹툰이나 뭐 유행하는 장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세븐나이츠라든가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을 가리지 않고 찍먹을 하게 돼요. 이제 위에 있는 게 본진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찍먹 하면서 잠깐 맛있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간 그런 장르들이고요. 그래서 고3 이후로부터는 이제 갑자기 푸세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메이플 스토리와 함께 푸세카를 덕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인기 있는 장르 이것저것 좀 쭉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는 2023년도까지만
하다가 탈덕을 했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추측해야 하는 그 이유가 맞을까요? 탈덕 사유가?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푸세카만 본진을 두고 있고요. 이제 그 외로는 여러 가지 찍먹해요. 네. 내가 본진이라 했잖아요. 네. 뭐냐? 아주 개미굴형이에요. 아까 밑에 보면은 장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본진 위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보시면은 초 6대부터 93까지는 아니다. 2023년도까지니까 거의 한 10몇 년을 판 거거든요. 거의 장르 하나당. 네. 지금 푸세카도 한 5년째 돼가고 있어요. 와, 진짜 오래됐다. 그래서 워낙 개미굴형이다. 네. 본진 하나는 진짜 진득하게 몇 년씩을 파는데 그러니까 다른 장르들을 한 1, 2년 정도 먹다가 이러면서 탈덕 그런 형이었어가지고 네. 발표할 게 없어요. 이플스토리 탈덕했죠? 본진 지금 푸세카 하나밖에 없는데 푸세카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사골마냥 물을 먹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부장르를 봤어요.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미 지나간 장르를 발표하기엔 좀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도 요즘 최근 쫌쫌따리까지 먹고 있는 거를 이제 추려보면 이영실, AI, 네. 쓰레기의 본망, 뭐 파라독스 라이브가 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발표할 거 골라볼까를 해서 이 두 어. 개가 나왔어요. 그림체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같은 그림 작가예요. 아, 진짜요? 네, 같은 그림 작가예요. 그렇구나.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 그림 작가 팬이어서 읽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 그림 작가가 글 쓰고 그림하고 있던 오리지널이고 이제 최애아이는 다른 글 작가랑 그림 작가만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애아이 쌍둥이 나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맞아요. 쌍둥이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뭘 발표하지 했는데 이제 결말이 났어요. 아, 결말이 굉장히 용두삼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소대가 좀 파격적이어서 그렇지 전개 자체는 흥미여서 남들이 이건 똥만하다 할 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똥은 아닌 듯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말을 보고 이건 똥만하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진짜 결말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익히 들었습니다. 아, 네 똥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똥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정권 구매가 돼 있고요. 책장이랑 구매랑 굿즈랑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런 당사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불쌍해요. 아무튼 그래서 택한 당첨된 쓰레기 본능 위에 보시면 15세 이상만 보세요 적혀있거든요. 진짜다. 제목은 쓰레기 본망이고 요코야리 맹고라는 일본 작가가 이제 그림 작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작가만의 오리지널 이야기라서 그 그림 다 그 맹고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단행본은 2017년에 완결돼서 9권까지 있고요. 네. 15세 이상, 장르는 학원 연애, 애니메이션이랑 실사화 드라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성공한 작품이네요. 실사화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나름 네, 저희 한 중학교 때쯤에 한 번 살짝 붐업되는데 지금 최애아이만큼 붐업되진 않았고 그래도 나름 인기 있는데 작가님이 복귀를 잘 해줍니다.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트위터 돌아다니다가 잠깐 본 거는 기억이 나요. 네, 이 작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좀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갖고 왔고요. 어쩌다 보기 시작했는가 한 중2 때인가 중3 때쯤에 카카오 페이지 15세 인증이 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인증을 하고 보고 싶은 걸 봤어요. 이것저것 좀 보는데 선물권을 주는 작품이 딱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고 이제 1화를 봤는데 재밌어. 봤어. 맞다. 인간 쓰레기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행실이 바른 미남 미녀 커플로 이제 주위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하나비야 무기 이상적인 성교제를 하는 듯한 보이는 두 사람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누구보다 일그러진 러브스토리 개막 이게 책 줄거리고요. 이게 관계도예요. 주요 인물. 사촌인데 짝사랑은 대체 뭔가요? 일본은 사촌과도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코난에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정해봤는데 여기서 인증당해버렸네요. 그래서 아슬라오카 하나비라는 친구가 이제 여주인공이고 교내 킹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아와야 우기라는 친구가 남자고 교내 킹카라는 정도에 있는데 이 둘이 표면상 교내 커플이에요.
실상은 사실 계약 연애예요. 이 여주 친구는 이제 같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옆집 오빠인 카나이 나룸이라는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고요. 이 남자친구는 이제 과거 과외 교사였고 지금은 현재 다니던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 이 아카네라는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국어 교사님이 또 음악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계세요. 어씨. 이 여주의 절친이 여주를 짝사랑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주는 친구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닌 위장 친구였던 거야? 아, 그렇죠. 쉽지 않네. 하고 이 절친의 사촌이 이 절친을 짝사랑하고 있고요. 이 남주 소꿉친구가 남주를 또 짝사랑하고 있어요. 진짜 막장이네요. 어지러운 짝사랑 관계. 여기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좀 짝사랑이 많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죽어서 이상이네요. 이게 뭐야? 네, 이제 쓰레기의 복망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약간 좀 쓰레기 같은 행실이 꽤 많아요. 그 주인공이. 정확히 여주보다는 남주가 쓰레기고, 이 남주가 짝사랑하는 이 여자분이 쓰레기세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좋아하고 쓰레기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뭐 이런. 대충 그런 거죠. 마크가 달려있는 곳은, 그렇고 그런. 진짜로? 진짜 끝까지는 안 하는데, 짐작은 했지만 진짜일 줄 몰랐어. 15금 정도까지밖에 안 합니다. 오케이. 건전하네. 그 이상해서 안 들고 왔을지도. 어쨌든 이런 어지러운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약 연애라고 했는데 사실상 계약에 실상 까보면 쌍방 파트너. 이 여자분이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짝사랑 하는 걸 알아요, 둘이. 약간 경쟁 상대네. 그렇죠. 즐기는. 그래서 이 여주가 저 선생님 약간 라이벌로 살짝 의식하긴 해요. 세상에. 세상에. 1화나 좀 대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은 이 두 명이 각각을 짝사랑 하잖아요. 아,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 둘이 약간 뭔가에 낌새가 있어가지고 하고 보다가 둘이 알게 된 거예요. 동맹이 돼요. 왜? 각자 좋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두 사람이 약간 잘 될 것 같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영해서 보면서 효과 넣어주세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되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하는데 이제 그 서로의 공허함, 이제 안 될 것 같은 짝사랑을 좀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좋아하는 상대를 투영해서 보는 그런 동맹이에요. 저 이런 스토리는 주둥이 방송 썰로만 들었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거 뭐 마찬 소리예요? 똥 아닌가요? 맞아요. 제목이 쓰레기 로망이라서 뭔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정말 쓰레기예요.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짝사랑이라 생각해요. 아까 보셨죠? 무수한 짝사랑의 관계. 네.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짝사랑과 이 우당탕탕 휘몰아치는 엔각 관계가 합쳐져서 성장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이게 처음 들으면 뭔 소리야 싶거든요. 아까 앞에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이뤄진다고? 싶은데 이뤄져요. 그래서 이게 되네. 이 혼란한 엔각 관계 속에 그 방법이 조금 미성숙했을지라도 그 각각의 인물이 그 가지고 있는 짝사랑의 공허함을 이겨내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좀 더 자신을 아끼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성장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진짜 건실해져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아까 맨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이 짤 아시냐고? 네. 이게 그 많은 사건이 이루고 성장을 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하나비의 대답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관심 없는 사람의 호의만큼 불쾌한 게 있냐 했는데 이제는 그 호의도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뭐야, 왜 멋있어졌어? 제일 늦게 개가천선을 하게 되는 남주. 네. 이제 마지막에 본인의 진심을 깨달으면서 이제 아까 각자 계약 연애를 했는데 이제 진짜 연애가 시작될 것 같은 여지를 남기고 완결이 됩니다. 예? 열린 결말이에요? 네. 이럴 순 없는 거야. 이럴 순 없는 거야. 이제 각자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 약간 그 혼란한 N각관계 속에서 많은 혼란한 일이 벌어지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사랑이 좋지 않나. 이거 진짜 최애의 아이 같아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이잖아. 봐주시면은 감사한데 어디 가서 보라고 말은 못해요. 이게 아. 조금 안 적어서 그렇지 좀 자세히 파고들면 굉장히 분따 요소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성장하는 그 감정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정말 끝내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약간 마지막에 된장찌개 먹으려고 그 앞에 똥을 견디는 느낌이 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은 라프텔에서 볼 수 있고요. 원래 판권 중지였는데 새 아이가 붕업되면서 비슷한 작가의 작품이 같은 작가의 작품이니까 같이 들어봤어요. 선순환이네. 그래가지고 저 최애 아이가 되게 진짜 붕업되기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붕업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 이런 쓰레기 같은 만화는 세상에 나와서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와줘서 감사한 단 한 가지의 이유. 애니메이션이 다시 들어오게 만든. 어쨌든 원작 만화 작화가 굉장히 고트하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봐주셔서 상관없습니다. 끝났습니다.